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동네에서는 다들 저를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 밥 차리는 그런 아내라고 생각하죠. 저도 굳이 다르게 보일 이유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굴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따로 관리하면서도 밖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주변에 알릴 필요도 없었고 굳이 드러낼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일부러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남편은 애초에 제 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기 일, 자기 성공, 자기 미래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크게 한번 해볼 거야. 평생 이렇게 살 생각 없어. 이 말을 남편은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믿음직하게 들렸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챙겨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노력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늘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은 대충 넘기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기회만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당신은 참 편하게 산다.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좋겠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한다고 달라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당신도 덩달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에 따라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조용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일이 어떤 건지 남편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래야 괜히 제 쪽에 손을 대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인생 바뀔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볍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진짜 이번엔 달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혼자 웃고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도 제대로 된 판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랑은 차원이 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얼굴만 잠깐 봤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들뜬 느낌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를 부르는 말투부터 바뀌었습니다. "너 요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큰 사업가 밑에서 일하게 됐어. 사람들 만나는 자리도 많아질 텐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일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청소가 덜 됐다, 옷이 왜 이 모양이냐, 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수준 좀 맞춰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해봤자 더 길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외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투자자랑 저녁 약속이 있어. 늦을 수도 있어. 그날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연락도 없이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미팅이 길어졌어. 중요한 자리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을 점점 자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랑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터지면 끝이다. 진짜 인생 바뀐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지 아니면 정말 다른 건지. 남편은 점점 더 자신감이 차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일부러 티를 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고 메시지를 볼 때 표정이 바뀌는 걸 모를 수가 없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남편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분이야. 내가 지금 같이 일하는 분. 화면에는 잘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나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이분이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진짜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남편은 자랑하듯 말했죠. 저는 그냥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 표정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여자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큰 건 하나 들어가신대. 이제 나도 제대로 배우게 됐다.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에 찬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나 이제 곧 건물 관리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냥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맡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벌써 그렇게 말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분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집에서도 통화를 하고 웃으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고 외박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계속 같이 계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있어. 그리고 좀 가까워지긴 했어. 그 말투가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고 숨기려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현실 좀 봐라. 우리 아들 인생이 바뀌는 기회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너는 우리 집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집에서 밥이나 하는 거 말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가씨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런 집안이랑 연결되면 우리 아들 인생이 달라져. 그러면서 저를 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돈 한 푼 안 되는 며느리보다 그런 며느리가 훨씬 낫지 않겠냐? 그 말은 사실상 정리하라는 뜻이었죠. 돌아가서 조용히 이혼 준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생각해 볼 때가 된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고 저는 그냥 정리할 대상이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남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표정이었죠. 제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곧 나가야 할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힘들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느낌이 왔죠. 엄마도 그렇고 집 분위기도 그렇고 당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다녀와. 한 달 정도. 내가 비용은 다 대줄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 얘기에 그렇게 쉽게 나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기 많이 하잖아.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고,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계속 설득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러자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를 잠시라도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거겠죠. 그래야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너 이번 기회에 좀 다녀와라. 집에만 있지 말고. 말투는 권유였지만 사실상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돈도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네 친정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남편은 그날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부족하면 더 말해. 안에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이라면 절대 쉽게 내놓지 않을 돈이었죠. 편하게 다녀와. 아무 걱정 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내놓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풀렸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여행 준비였지만 사실은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짐 싸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기서 끝낼 생각이라는 걸요. 제가 없는 동안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들일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지. 출발 전날이었어요. 저는 짐을 거의 다 싸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말도 없이 들어와서 씻고 또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끝난 사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와봐라. 저는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괜히 피할 이유도 없었고 어떤 말을 하실지도 대충 예상이 됐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가만히 듣고 있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리해주는 집이 어디 있냐? 윗자리로 챙겨준다고 할 때 조용히 나가서 새 인생 사는 게 맞는 거야. 그 말투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식이었습니다.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냥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격이 다른 여자랑 살 거다. 너도 봤지? 사람 자체가 다르잖아.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런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 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너랑은 애초에 급이 안 맞았어.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는데도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 섞어서 대답하면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심심했는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버티지 마라. 나중에 더 보기 싫은 꼴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상보다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정리해야 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었죠. 짐은 이미 거의 다 싸놨지만 다시 한번 열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면서요. 옷을 접으면서도 머릿속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또렷하게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제가 제주도로 간다고 말한 날 집을 나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주도에 머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확인할 것들만 확인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죠.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여자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날짜가 언제인지까지요. 생각보다 빠르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건물 인수 계약과 함께 축하 파티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이미 분위기가 충분히 달아오른 뒤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다 챙겨온 상태였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 입구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음악도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 말소리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차려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축하 자리였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가운데 서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들떠 있더라고요.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행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시선이 저한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죠.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는 변호사와 함께요. 주변 사람들이 길을 조금씩 비켜주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당황한 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다시 큰 소리로 분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 잠깐, 다들 집중 좀 해주세요.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원래 하려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 시선이 다시 남편 쪽으로 모였습니다. 이 30억짜리 건물 이제 제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거고요. 말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그 여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프로포즈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만 어색하게 들리고 사람들 시선이 전부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지 않고 그 여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자리에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행하시는 계약과 파티, 정부 중단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바로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긴 나와 내 새 신부를 위한 자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 현재 소유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난하지 마. 이 건물 오늘 인수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이전 완료된 상태입니다. 등기까지 다 끝났고요. 변호사가 옆에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관련 서류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 계약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그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때 그 여자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설명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가 아닙니다.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원래 제 자산 관리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세워둔 사람이었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서 술렁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건물 원래부터 제 자산입니다. 저 사람은 그걸 대신 관리하던 직원이었고요. 그 여자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이미 상황은 다 드러난 상태였죠. 저는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최근 자금 흐름 다 확인했습니다. 제 자산 일부를 빼돌린 것도 전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몇 장 더 꺼냈습니다. 횡령 및 배임 관련해서 이미 검토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나한테 투자라고 했던 돈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돈 다 저 사람한테 들어간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돈도 들어갔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전부 그 여자에게 꽂혀 있었고 이미 빠져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진행하실 건 없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연락해둔 상태였죠. 그 자리에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연행됐고 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이 나한테 투자라고 했던 돈, 그거 다 뭐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계좌로 들어갔고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날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에서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 돈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어머님 돈도 포함되어 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 내 노후자금인데.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지? 저는 팔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그 말에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으면 들었을까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조금 전까지 저를 내보내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내미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해서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리할 때라고요. 남편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건 좀...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남편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다시...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계속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다음 일정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밀어놨던 일들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평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정리됐을 뿐이었죠. 그 이후 저는 제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도 더 커졌어요. 새로운 투자도 진행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눈앞에 욕심만 쫓다 보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준비한 사람은 끝에서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